황옥은이라고 하는 분이 쓴 한국의 미라고 하는 글에 보면 우리나라의 정원에 관한 것들, 또 옛날 사대부가의 집안의 어떤 가옥 구조, 그 안에 인테리어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역사학을 전공한 분으로 경주에서 고등학교 교사를 하시기도 하고 또 신라학회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신 분이죠. 또 KBS에서 옛날 복식에 대한 그 고증을 이렇게 자문도 하시고 했던 분입니다. 한국의 옛 장신구 또 한국의 미와 관련된 저서를 많이 남기신 분이죠. 이분의 글, 한국의 미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과연 정원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또 우리 조선의 전통적인 가옥 구조는 어떤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 옛집에는 정원이 없었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지만 이는 착오다. 옛집에는 크고 작은 정원이 있었으나 지금은 그 유구, 어떤 남아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유구를 찾아볼 길이 없다. 옛집의 표본이 될 만한 집이 오늘날까지 그대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곳은 비원의 영경당인데 99간의 옛집이다. 우리 정원은 자연과 인공을 조화시켜서 추나추동 사시의 경치를 마음껏 누리는 뜻에서 만들어 두었지만 정원은 중국과 일본의 것과는 달랐다. 옛 정원은 마당 가운데보다 구석진 곳을 택하였다. 둥근 원지를 파고 복내 선산을 못 가운데 또는 바깥에 쌓아 올린다. 못에는 연꽃을 심어 연못, 연지라고 부르고 선산에는 꽃을 심고 향나무, 대나무, 소나무 등을 심어 사시의 푸른 나무를 바라볼 수 있게 만들었다. 게다가 산의 형세에 따라 누각을 세우고 못이 크면 큰 대로 나무다리나 돌다리를 놓아 정원의 미를 나타내려고 애썼다. 또한 수석이나 기암괴석을 모아 선산의 신비성을 높이려고 애를 쓰기도 했다. 고려에서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풍수설에 따라 집 지을 곳을 고르는데 집터 앞에 물이 흐르면 방위에 맞도록 다리를 놓고 그 앞에 언덕이 있으면 그것은 그 집에서 머지않아 벼슬 할 사람이 나온다고 여겨 길지로 여겼다. 집 앞에 연못을 파놓는 것도 부함을 가져온다고 생각되었다. 집 앞에는 반드시 대문을 세운다. 여염집은 그렇지 않지만 양반들이 사는 집이라면 대개가 소술 대문을 세운다. 행랑이 있고 대문 앞에 장명등 같은 등이 밝혀지고 하마석을 놓는다. 그 하마석은 말에서 내려서 이제 걸어가는 곳이죠. 그 겸손함을 표현하는 이제 그런 표지죠. 소술 대문을 들어서면 바깥 마당이 있다. 행랑마당이라고 하는데 대문 양편에 붙은 줄행당방이 각각 6개씩 12간의 방이 있다. 거기서 행랑채를 지나 사랑채로 향해 들어가면 문이 나오고 안채로 들어가는 문이 있다. 이것을 중문이라 한다. 사랑채는 집주인인 양반 어른이 거처하는 곳이며 외부에서 오는 손님을 접대하는 곳이다. 이 사랑채는 보통 27평의 14칸짜리 집으로 대청이 4칸, 뒷마루가 2칸, 쪽마루, 온돌방이 4이 있다. 경우에 따라서 누마루, 부엌, 큰사랑, 대청, 수청방 등이 있는 집도 있다. 때로는 사랑채를 높은 장대 위에 짓기도 했다. 사랑채의 큰 사랑방은 주인의 취향에 따라 각기 달랐지만 그 장식과 비치하는 기물이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윗벽에 이름 높은 성현들의 금원이나 좌우명 또는 간편한 그림을 그린 액자를 걸어야 하며 벽에는 족자를 걸었다. 주인이 앉는 뒤편에 맹장자가 달린 고미다락이 있어야 한다. 족자 맞은편 벽에 고비를 걸고 문갑 위에 필통과 연상, 이 연상은 벼룻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연상, 꽃병 등이 놓이고 그 옆으로 책탁자와 사방탁자가 놓인다. 방 안 뒤편 한가운데에는 주인이 앉을 보류가 깔리고 안석,
장침이 놓여지고 상시로 사용하는 사방침이 놓여야 한다. 그 앞 방바닥에 화로와 담배 대꽂이, 담배함, 재떨이, 타구. 타구는 우리가 좀 이게 침을 뱉는 그런 것이죠. 타구가 적당하게 놓이고 손님이 앉을 방석이 몇 개 놓이고 방구석에 은동제 요광이 놓인다. 여기서 좀 더 호화로운 취미를 가지면 12폭 병풍을 둘러 바람을 맞고 때로는 옆에 작은 침풍을 두었다. 여기서 특기할 것은 큰 사랑채 옆에 누마루가 붙어있는 집이 있다. 보통 마루청 또는 마루방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2층으로 되어 있어 2층은 막루로 문을 모두 개방하여 쓰고 아래층은 대개 고방, 뭐 창고나 뭐 이렇게 우리가 주방기구 이런 것들을 놓고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고방으로 사용했다. 이 누마루 주위에는 갖가지 무늬를 새긴 나무 난간을 둘러놓는다. 큰 사랑 옆에 안사랑이라고 해서 작은 사랑방이 붙어 있을 경우에는 대개가 그 집의 큰 아들이 사용하는 것이다. 사랑채에서 안채로 향해 들어가자면 중문을 통해 들어가야만 하는데 이 중문은 다른 중문보다 아름답고 경쾌한 맛이 나도록 한다. 그것은 부녀자들이 출입하기 때문이다. 사랑채와 안채 사이를 구분짓기 위해 나지막한 흙담을 쌓아둔다. 안채의 크기는 사랑채보다 규모가 작은 것이 통로로 되어 있다. 안방 마님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꾸며진 안채는 각각 두 간의 대청과 안방이 있다. 안채 옆으로 찬모, 침모를 비롯하여 주방에서 일을 하는 하녀들이 쓰는 방이 따로 붙어 있다. 때로는 뒤편에 붙이기도 하고 다른 채에 그들이 사용하는 방을 마련하기도 한다. 안채는 언제나 아담하게 꾸몄다. 우선 여러 가지 모양의 문을 달고 쪽머리에 연결된 머름지방을 넘어 미닫이를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간다. 역시 모란이 그려진 12폭 병풍에 보류가 놓이고 족자와 횃대가 벽에 각각 걸려있다. 안방답게 3층장, 의거리장, 노옹, 반다지 피롱, 행담, 함 등이 적당한 위치에 놓이고 경대가 마님의 손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놓여진다. 청동화로에는 언제나 인두가 꽂혀있고 빗집 고비에는 참빗, 면빗, 민빗, 월소는 얼레빗이라고 하는데요. 월소, 음양소. 그러니까 참 이 빗에도 종류가 많았던 모양이에요. 참빗, 면빗, 민빗, 얼레빗, 음양소. 이런 것들이 항시 꽂혀있다. 그 옆으로 촛대와 등대를 놓아둔다. 안채 서쪽에는 다 큰 딸이 거처하는 별당채가 있고 동쪽에는 대개가 조상을 모시는 사당채가 있다. 그 밖에 생활 필수품들을 넣어두는 광채를 둔다. 자, 황호근 선생의 한국의 미라고 하는 때 나오는 우리들 옛집에 있는 정원에 관한 이야기, 또 집 안에 여러 가지 기물들, 또 가옥 구조에 관한 그런 글이었습니다.